보자. 잠깐만. 야, 이거 진짜 원자력 장난감이야? 라듐이나 맹독성 우라늄 같은 물질이 한가득 들어있었지. 와, 이걸 애들한테 줬다고? 엘프리드 칼턴 길버트라는 사람이 MIT와 손잡고 만든 장난감이야. 1950년 시세로 $50. 지금 가치로는 $400 수준에 팔렸어. 이거 이과 아저씨들 진짜 삐삐삐삐. 형이 이과잖아. 암튼 야, 이걸 진짜 미국 정부가 허용했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증진시키겠다고 판매를 허용했지만 결국 2년 만에 판매 금지시켰지. 이 당시에는 아토믹이란 단어가 단순히 군사무기 차원을 넘어섰어. 이미 군대 내에서는 핵 만능주의에 휩싸였어. 공대공 핵미사일이 나올 정도였고 핵대포, 핵배낭 등등등. 아이고야, 엄청 헥헥거렸구만. 이런 상황에서 문화 전반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하긴 비키니 수영복도 따지고 보면 핵실험 때문에 나온 거지.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1916년 9월 15일 영국은 솜 전투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탱크를 투입했었잖아. 그리고 망했지. 큰 성공은 아니었지. 그런데 솜 전투 직후에 영국 본토에선 말 그대로 탱크 열풍이 불어. 열풍? 아니,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보여주진 못했잖아. 야, 그런데도 인기 폭발이었다고? 아이들을 위한 탱크 장난감은 기본이었고 남성들을 위한 탱크 모양의 담뱃감, 동전지갑, 차 주전자, 심지어 여성들을 위한 탱크 핸드백까지 나왔어. 와, 대단한데? 나중에 가면 더 탱커라고 공연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영국 국민들은 탱크 사랑에 푹 빠졌어. 원자력 장난감처럼 이 탱크 제품들도 당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단짝 아이템 아니었어? 편승이 아니라 조장이었지. 조장? 솜 전투 직후 영국 언론은 탱크의 활약을 대대적으로 선전해. 근데 큰 활약을 못했다면서? 프로파간다지. 1차 대전 당시 영국은 솜 전투 한 번으로 사상자만 무려 42만 명 가까이 발생했었잖아.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볼 정도니까 정말 피해가 컸지. 영웅이 필요할 때는 승리할 때가 아니라 패배했을 때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프로파간다가 필요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 이 당시 영국은 영웅이 아니라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잡을 상황이었어. 대영 제국의 자존심?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정도가 아니라 국가 존망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하긴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매달려가지고 독일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 독일 땅은 보지도 못하고 애꿎은 프랑스 땅에서 전투가 계속 벌어지니까 이 속이 진짜로 타들어갈 만도 하네. 그리고 여기에 카운터 펀치가 들어가. 카운터 펀치? 밤마다 런던 하늘에서 폭탄의 비가 뿌려진 거야. 바로 비행선 폭격이야. 비행선에 대한 독일인들의 애정과 집착은 유명하지. 이게 제펠린 말하는 거지? 그렇지. 보불 전쟁의 영웅이자 외교관으로 활약했던 페르디난트 폰 체펠린 백작은 일찌감치 비행선의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비행선 연구에 들어가. 덕분에 독일은 비행선 강국이 됐고 독일 국민들은 비행선을 자신들의 자존심으로 생각했어. 비행선이 방문하는 도시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체펠린 백작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을 보였어. 이런 독일의 상징을 군대가 내버려뒀겠어? 비행선을 전쟁에 사용한 거구만. 1915년 5월 31일 독일의 비행선이 런던 상공에 등장한 거야. 독일은 120개의 폭탄을 투하했지만 그렇게 큰 타격을 입히진 못했어. 7명이 사망했고 35명이 부상당하는 정도였지. 전과 자체로 보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정신적 충격은 엄청났어. 당연히 그렇겠지. 이 최초의 전략 폭격에 대한 영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지. 전투기 100여 대를 비행선 방어를 위해 배치했고 지상의 대공방어 인력도 10만 명이나 투입했어. 근데 비행선이 효과가 좀 있었나? 1915년부터 시작된 비행선 폭격은 1916년에 피크를 찍었어. 1년 동안 23차례나 날아가서 125톤의 폭탄을 떨궜지. 그래가지고 전과가 실제로 있었어? 1916년의 전과를 모두 합쳐보면 사망 293명, 부상자 691명이었어. 영국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지는 일이었어. 전과만 놓고 본다면 1차 대전 내내 독일 비행선이 떨어뜨린 폭탄의 숫자는 채 6,000발이 안 됐고 사상자 숫자는 서부 전선의 하루 사상자 숫자 정도에 불과했지만 대영 제국의 수도 런던에 적군의 포탄이 떨어졌다는 정치적 상징성이 너무 컸어. 게다가 총력전 체제에서 이 후방이 흔들린다는 심리적 효과는 덤이었겠구만. 그렇지.
이것 때문에 영국은 미친듯이 방공망 확충에 매달렸었고 비행선을 어느 정도 막아냈다 싶었는데 덜컥 고타 폭격기가 등장한 거야. 고타 폭격기? 어지간한 전투기보다 속도가 빠르고 순항고도가 높아서 이건 잡기가 어려웠지. 야, 진짜 영국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겠네. 몇 달이면 전쟁 끝날 줄 알고 유럽 대륙으로 병력을 쫙 밀어 넣었는데 한 번 전투에 40만 병력이 사라지고 전 세계 바다는 영국 거라고 호언장담했었는데 이 바다에서는 독일 잠수함이 영국으로 들어오는 상선들을 격침시키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잠 좀 자려고 했더니 밤에는 독일 비행선과 폭격기들이 폭탄을 떨어뜨린다 이거야. 전쟁의 상황이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한 가지는 확실하게 각인됐지. 독일의 기술력이 영국을 앞선 것 같다. 아, 이런 상황에서 탱크가 등장한 거구만. 이제껏 수세적으로 몰렸던 영국 입장에서 분위기를 반전할 카드가 필요했던 거야. 쏨 전투에서 탱크가 대단한 활약을 펼친 건 아니지만 영국 언론들은 일제히 탱크 찬양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 이 쇳덩어리로 만든 집이 양쪽 군대를 모두 놀라게 했다. 프로파간다네. 영국인들은 열광했고 탱크에 대한 엄청난 애정을 드러내. 이걸 지켜본 영국군은 이 분위기에 편승하기로 마음먹고 탱크를 영국 대도시 이것저것에 보내. 왜? 일종의 컨벤션이지. 탱크 실물을 보여줌으로써 영국 국민들의 사기를 고무시키고 덤으로 모금 활동도 벌여서 탱크를 많이 생산하면 전쟁에서 이긴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선전하면서 각 도시별로 탱크 생산을 위한 후원금 모금에 들어가. 아,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도 방위성금 걷어가지고 전투기 샀던 거랑 비슷한 거네. 방위성금 헌납지라고 마킹했던 것도 기억나는 것 같은데. 역사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1차 대전 당시의 탱크란 존재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고 말해. 하긴 무기로서 완성됐다고 보긴 어렵지. 탱크의 탄생 그 자체로 영국이 독일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증거라고 판단했던 거야. 영국인들에게는 기댈 곳이 필요했던 거지. 1차 대전 당시 영국 내에서 불었던 탱크 열풍, 영국인들의 탱크 사랑의 이면에는 이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어. 전쟁이란 게 단순히 전선에서 병사들끼리 싸우는 행위가 아니었구만. 하긴 전쟁이란 게 국가의 운명을 건 행위잖아. 뭐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총력전 개념이 정착되면서부터는 전쟁은 국가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끌어모은 국력 대 국력의 싸움이 됐어. 전쟁은 이제 단순히 싸움만 잘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게 됐지.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 탱크 이야기하다가 잠깐 정치 이야기와 프로파간다까지 왔는데 다음번엔 전투에 집중해보자고. 전 팬더 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